바이올린, 독일, 테드, 크리스천.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세요? 22살에 유작 앨범 홀리로드를 발매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는 기적의 주인공. 신유선의 티톡 오늘 만나볼 분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드디어 뵙네요. 영광이에요. 아, 네. 항상 이렇게 연주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열정적이고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런데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이올린이 몸에 붙어 있는 것 같다. 네.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손에. 그래서 바이올린이 마치 교수님의 몸의 일부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준비한 첫 질문입니다. 네. 박지혜와 바이올린은 닮아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잖아요. 네. 독일어는 모든 물건들마다 그 젠더가 붙어요. 여성, 남성, 중성 이렇게 붙는데 바이올린은 여성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같은 여자니까 닮은 거 맞고요. 그리고 네, 어떤 사람은 바이올린하고 결혼했다라고도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싸우기도 하고, 네, 또 타협하기도 하고. 연습이 안 되는 날은 싸운 날이시구나. 예, 네. 하기도 하고, 또 질투하기도 하고. 왜냐면 이 악기가 막 좋은 악기라고 하니까 많이 관심을 받게 되잖아요. 맞아요. 가끔, 이런 질투를 하게 될 때도 있고요. 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제가 힘들 때 말로써 풀어낼 수 없을 때, 네, 가장 저의 마음을 좀 풀어낼 수 있는 비상구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봐야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애인이고 네. 친구고 네, 숨통. 네, 나의 분신 같은 그런 느낌도 예, 맞습니다. 가끔은 드실 것 같고요. 네. 이분이 그분이시죠? 네네. 과르네리. 네, 그분이세요. 저보다 굉장히 나이가 많으셔서. 네, 280년 사신 그분. 네, 맞습니다. 1735년에 만들어진 과르네리가 만든, 과르네리 가문에서 만든 악기고요. 네, 이탈리아 분이시죠. 네. 굉장히 귀한 분. 예.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근데 같이 살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2014년에 한국으로 귀화를 하셔서 네, 저와 결혼하는 바람에 네. 그러면 평생 사용하실 수 있는. 예, 맞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독일 정부에서 이런 과르네리 그것도 하나의 저의 간증이긴 한데 1735년산 과르네리를 12년 정도 독일 정부한테 지원을 받아서 무상으로 지원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다가요. 2014년부터는 이제 다른 기업의 후원으로 평생 동안 쓰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결혼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연주할 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연주를 하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런가요? 네, 그 사운드에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그 모습과 표정에 감동을 받기도 하거든요. 네. 연주할 때 어떤 생각하세요? 연주할 때는 사실은 가장 제가 투명하게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찬양 같은 거를 연주할 때는 나라는 이 피지컬 몸이잖아요. 몸이 아니라 그 마음을 그대로 투명하게 드러내려고 노력을 하고요. 클래식 같은 거 연주할 때는 작곡가가 의도했던 거를 최대한 투명하게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라는 존재를 잊어버리고 음악 그대로를 본인 것으로 본인이 다시 재해석해서 소화해서 자기한테 선한 영향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투명하게 되게 노력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그 대중과 작곡가를 이어주는 통로 역할 같은 네. 또 하나님과 대중을 이어주는 통로 역할? 네. 그래서 이 악기는 저한테 다윗에게 주어진 5개의 물맷돌 같은 역할을 하는 도구이자 무기로 저는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다윗의 수금이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물맷돌. 네, 왜냐면 골리앗과 같은 그런 세상의 거친 풍파와
왜냐면 현실은 보통 현타 온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만큼 현실이란 게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골리앗처럼 제가 넘어설 수 없는 장벽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저한테는 단순하게 이게 악기를 넘어서 영어로는 인스트루멘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네, 어린 시절부터 이제 콩쿠르에서도 1위 입상이 수차례 있으셨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것 같다라고 이제 대중이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정말 고민 없는 평안함만 존재하는 곳은 공동묘지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정말 딱 맞는 게 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창작자이기도 하잖아요. 특히 요즘처럼 유튜브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개개인한테 뭐 유튜브에 올렸을 때 평가를 받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가장 오래된 장비를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현 시대 사람들한테 알아듣게끔 현 시대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 음악을 전달하려고 하면요, 저한테는 그게 참 풀지 못하는 문제처럼 받아들여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너무 오래된 음악이고 너무 오래된 악기이고 너무 오래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한테 커뮤니케이션하고 먹히게 하는, 팔리게 하는 콘텐츠를 만들게 해야 한다라는 게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저한테. 클래식이라는 그 네. 장르 자체가 좀 고급 문화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 장벽을 허무는데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도전도 많이 해야 하고 그 와중에 용기도 많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제가 쉽게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라고도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 선생님의 인생 스토리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러니까 아주 어린 시절부터 바이올린과 만났고, 그리고 어찌 보면 좀 그 겉에서 보기에는 승승장구해서 이렇게 지내오신 것 같은데 또 어려움도 있으셨다고요. 네. 다른 때 같으면 이제 제가 예전에 막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힘들어했고 헤어나오지 못했던 그런 절망적인 순간들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요즘 그걸 넘어서는 어둠을 맞닥뜨렸어요. 그게 바로 코로나고. 네, 코로나 때문에 저는 그때 막 우울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가장 힘든 게 아니었구나라는 새로운 세상이죠. 네. 지금 만끽하고 있습니다. 네, 뭐 웃으면서 이야기는 하지만 작년에 저는 저라는 사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일구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세상이 다가 아니었다는 것을,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가장 큰 힘든 고난이었고. 어떤 부분이 좀 그러셨어요? 왜냐면 저는 평생 동안 벽만 보고 연습하면서 살았어요. 왜냐, 무대에서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나의 베스트 버전을 과감 없이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습했습니다. 그 세팅은 앞에 청중이 있고 그 앞에서 연주하는 그런 상황을 위해서 저는 달려왔는데 앞으로 관객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고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한 번 이렇게 집에서 파자마 잠옷 입고 편하게 있으면서 그 퀄리티 높은 공연들을 접해본 사람들이 과연 100% 다시 이전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미 세상은 그 다음 세상을 이미 맛본 거고
그렇게 된다면 이미 다음 세상이 열린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급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로 변화해야 하는 때가 왔구나. 네. 혁명의 시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또 대중들과 만나기 위해서 유튜브도 개설을 하시고 네. 하시는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가장 큰 플랫폼이자 또 내가 변화하는 과정도 어찌 보면 성공한 부분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또 실패하고 또 좌충우돌하는 부분을 보여주면서 같이 보시는 분들도 혹은 저처럼 이렇게 바이올린처럼 오래된 장비를 갖고 혁신에 부딪히신 분들한테도 같이 용기를 드리면서 변화하는 과정을 공유하고자 그렇게 만들게 되었어요. 유튜브도. 그게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져요. 사실 그 클래식 바이올린 연주자 하면은 아무래도 그 무대에서만 볼 수 있고 좀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가 봐요. 근데 유튜브를 굉장히 평범하게 네. 그리고 친근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일단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큰 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스토리텔링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네.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일단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에서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욕심도 많으시지. 두 번째 채널이 또 세 번째 채널인가요? 네. 두 번째 채널이에요. 맞아요. 네. 채널을 아이티스트. 하나 더, 네, 채널을 하나 더 열게 되었는데요. 네. 어떤 그게- 채널이에요? 이 박지의 TV는 그야말로 약간 예전부터 연주한 영상들을 그냥 생각날 때 올리던 채널이에요. 그러다 보니 또 예전에 테드에 나가서 했을 때 유입된 시청자, 구독자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한국인들이 아니라 외국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편하게 한국말로 막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올리고 싶은데 모든 영상을 올릴 때마다 다 번역해서 올려요. 그러니까 좀 힘든 것도 있고 또 네. 약간 한국에서 시안성에 맞게 제가 탐구하고 싶은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빨리빨리 올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또 특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토크가 많이 나오는 그런 채널을 따로 열게 되었는데요. 아이티스트라고 하면 처음에 딱 그 네. 어감에서 뭐가 느껴지세요? 아티스트요. 아티스트. 네. 내가 아티스트다 막 이렇게 아이티스트. 아이티스트. 네. 네네. 내가 아티스트다. 내가 바로 아티스트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이라는 게 사실 아이폰, 네. 아이패드 이렇게 아이가 상징하는 게 인포머셜 하기도 하고 인포메이션 또는 인터랙션, 소통 그리고 이노베이션, 혁신 이런 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는 부분이 AI, 인공지능하고 그 음악, 순수 예술과 융합하는 부분에 좀 진지하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AI 작곡 시스템을 활용해서 음악을 만드는 부분.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베토벤이 10개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작곡했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그 알고리즘을 AI 작곡 시스템을 활용해서 11번째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를 초연을 해요. 6월 15일 날. 네, 그때 이제 포르쉐에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하는 그런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독주회예요. 그래서 네. 베토벤 소나타들을 쭉 바이올린 소나타들을 연주하고 그리고 11번째 AI 작곡 시스템을 활용해서 만든 베토벤 알고리즘으로 만든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11번을 초연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과정들 어떻게 제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자극을 받고 또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고 스스로 깨닫게 된 거라든지 탐구하게 된 것들 그리고 제가 궁극적으로 그런 미래 혁신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하는 부분이 미래 AI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될수록 가장 빛나는 자산이자 기술이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이다. 즉 사람 본연의 본질 그게 가장 빛나는
가치가 될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채널도 만들게 되었어요. 미래에 어떤 시대가 돌아올지 몰라서 막연하게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시대한테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한테 이만큼 희망이 있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아이티스트 채널을 열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관심을 갖고 네. 또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6월 15일 콘서트 얘기를 조금 더 네. 해주시면 좋겠는데 연세대학교에서 네, 네. 여신다고요? 제가 네.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도 하고 있는데요. 모교는 아니지만 제가 그래서 지금 소속감 있게 네, 임하고 있는 곳이라서 거기에서 좀 더 편안하게 학생들은 오전에 AI 시대의 문화예술 스토리텔링이라는 그 제가 인도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은 오전에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을 겸비한 하이브리드 포럼을 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저녁에는 제가 베토벤 다시 250주년이라는 제목으로 베토벤의 1번, 5번, 9번 바이올린 소나타를 연주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11번째 AI 작곡 시스템으로 만든 11번째 바이올린 소나타를 초연할 계획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 네.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좀 병행을 하시나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네. 확실하게 지켜가면서 네. 오프라인으로는 그렇게 방역 시스템을 확실하게 준수한 상태에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그렇게 내보낼 예정인데요. 오프라인도 워낙에 장소가 커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고요. 인터파크에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기독 공부에서 보고 댓글 주시면 네. 훨씬 더 할인된 가격으로 드리는 걸로 아유, 좋네요. 하겠습니다. 네, 연주 요즘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네. 연주도 연주인데 요즘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비대면으로 주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테드, 독일에서 열리는 테드에서도 제가 AI 퍼포머라는 그런 자격으로 가서 기도 연설을 하게 됐어요. 오. 그것도 여기서 아, 진짜요? 해가지고 해가지고 아. 보내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독일 가시나 자가격리 한 달 하시나 그랬네. 네, 여기서 2주, 네. 2주, 저기서 2주.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게 됐어요. 네. 제가 그 예전 그 작품들도 많이 봤는데 그 지혜의 아리랑이라는 것도 이제 직접 편곡을 하셨잖아요. 네. 어떠세요? 직접 이렇게 편곡을 하시는 것과 그리고 AI와 함께 편곡을 하는 게 어떤 게 좀 다른가요? 제가 지금까지 하는 곡들은 다 제가 편곡을 직접 해서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자가 복제를 하게 돼요. 제가 제가 했던 패턴을 항상 다시 쓰게 되고 사람이니까. 네,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했던 부분을 다시 또 비슷하게 하게 되고 그런데 AI 작곡 시스템을 활용하면 얘가 딱 던져주는 모티브들이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창의적인 부분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영감을 얻어서 예, 또 맞습니다. 그걸 디벨롭 시키실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부분에 아주 저한테는 꿀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했던 과정들도 저희가 아이티스트 채널이나 또 박지혜 TV에서 음악적인 부분은 박지혜 TV에서 연주 그리고 또 어떻게 탐구하고 작곡 과정을 했는지는 아이티스트 채널에서 탐구 과정을 그렇게 또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그렇게 공유해서 또 다른 창작자분들도 많이 보실 수도 있잖아요. 또 영감 얻으시고 그렇게 활용해 주셨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